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2020년 3회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가 C 언어에서 정수 자료용으로 옳은 것은 코딩해 보신 분은 너무 쉬우실 것 같은데 인티저가 4바이트인 정수 자료용이죠. 플로트와 더블은 실수형이죠. 얘는 싱글 프리시전, 얘는 더블 프리시전에서 정확도를 가지고 얘기하죠. 캐릭터는 1바이트인 chair, 문자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인티저예요. 다음 C 프로그래밍 결과값은 sum은 0이 들어가고 i가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값이 증가하면서 sum에다가 i를 계속 더해주네요.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처음에 i하고 sum이 시작했죠? 자, sum을 0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자, 포문에 들어왔어요. i가 처음에 1부터 시작하고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걸 수행할 거예요. sum과 i를 더하죠? 자, 1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i가 2가 증가하니까 3이 됐어요.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sum과 i를 더해서 4가 되고 i는 다시 2가 증가되고 sum과 i를 더하고 2 증가하고 sum과 i를 더하고 9하고 7을 더해서 16이 된 거죠. 9가 되고 16과 9를 더해서 25가 되고 i가 2가 증가하면 11인데 조건이 뭐예요?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i가 10이 되는 순간 끝나겠죠? 그때의 sum 값을 찍으면 되니까 뭐가 찍히겠어요? 25가 찍히겠네요. 자, 유닉스는 접해보기가 좀 힘들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좀 어렵죠. 자, 요 세 개, 여기 나오는 네 개는 다 중요합니다. 리스트는 디렉토리 내용을 보는 거고, 캐탈로그, 파일 내용 화면의 표시, 체인지 모드예요. 파일 권한 모드 설정, 요거는 뭐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폴크라는 게 좀 새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여기서 포크 명령을 3번 실행을 하죠. 그리고 printf 안녕을 찍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프로세스 0이 폴크는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포크를 실행하면 이렇게 자식이 생겼어요. 자, 두 번째 포크 실행하면 두 프로세스에서 자식이 각각 생깁니다. 이렇게. 그럼 또 세 번째 포크가 실행되면 지금 프로세스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몇 개가 됐어요? 8개가 됐죠?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돼서 안녕을 찍으면요. 전부 8번이 찍혀요. 자, 이게 바로 포크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문제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포크예요. 그래서 요 나머지 요 3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SI 7 레이어에서 링크의 설정과 유지 및 종료를 담당하며 노드 간의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도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는 모든 기능에서 다 한다고요. 그래서 전송 계층은 엔드 투 엔드고 링크라고 나왔다면 여기 OSI 7레이에서 피지컬 레이어 위에 있는 여기가 바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죠.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맥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ARP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여기서 할 때 쓰는 건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이렇게 문제에서 답을 다 주네요. 네. 자, 다음 중 결합도가 가장 강한 것은?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텐트 치는 팀, 밥하는 팀이 너무 결합도가 강하면 일이 안 돼요. 자, 결합도가 약한 상태에서 각자 응집도가 높게 각자 일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할수록 좋고 강할수록 나쁩니다.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고민해 볼까 하다가 이제 커플링이고 그 동음 약간 커플 링하고 좀 비슷해서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어요. 커플링이 제일 좋은 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사러 코엑스에 놀러 가서 니네 누구니? 그래서 저희 CC예요. 캠퍼스 커플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 있는 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합도가 약한 게 좋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거는 뭐 이렇게 억지를 부리거나 이렇게나 이런 거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커먼 커플링입니다. 자, 이거는 200점, 1점, 0점, 서브넷 마스크를 24로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IP 서브넷 제로를 사용했다. 서브네팅된 네트워크 중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는 이건 제대로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24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가 하나 둘 셋 0에서 여기가 8비트잖아요. 여기 24가 1이란 얘기예요. 이만큼은 내가 안 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겠다, 이만큼을 가려서 안 보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만 갖고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10개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8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6세 반, 7세 반이 있어요. 6세 반, 7세 반이 이렇게 2개로 나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0일 때를 6세 반, 1일 때를 7세 반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6세 반, 7세 반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자, 남자 반으로 나누래. 그럼 여기서 00일 때는 6세 반이면서 여자, 01일 때는 6세 반이면서 남자 반, 여기는 10일 때는 7세이면서 여자 반, 11일 때는 7세이면서 남자 반. 이렇게 되면은 요 2개를 가지고 0001일 때 그 4개로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여기서 또 나누래. 뭐 이를테면 뭐 종일반도 있고 반일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또 뭐 000이면 6세면서 여자면서 종일반, 001이면 6세면서 여자면서 반일반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전부 8개 반으로 나눌 거예요. 각각의 경우를 2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사용한다면 우리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의 네트워크 나눌 수 있는데 우린 10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6개 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하니까 차라리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네트워크 아이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를 이제 우리 구성원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4개를 사용해야 되고 호스트 아이디가 요 4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4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범위가 처음에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200.1.1.0이면 0부터 15까지 16개가 쓰여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주소 네트워크 주소, 여기서 가장 큰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마찬가지로 그럼 그 다음 주소는 16이고 또 15를 더하면 31이겠죠. 여기서 처음 주소 네트워크 주소, 여기서 마지막은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였거든요.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10번째 쓰다 보면 여기서 첫 번째인 144,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얘가 바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거죠. 얘는 내용을 모르면 얘는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근데 요거는만 한 번만 숙지하시면 딱 요 정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난이도니까 절대 포기하실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59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은 메모리를 다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 취약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SQL에 보면 SQL 언어라고 생각하시기 좋은데 얘의 원래 의미는 SQL 인젝션이에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FTP 바운스 공격이 FTP가 OSI 7레이어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얘가 그 초창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 목적지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FTP 바운스 공격의 의미는 여기 들어와서 일로 보내. 그럼 이렇게 보냅니다. 검사하지는 점을 악용해서 다르게 사용하고 이렇게 보내서 공격할 수 있는 게 바로 FTP 바운스, FTP의 허점을 노린 공격이죠. 자, 이런 게 있고 버퍼 오버플로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경우 내가 쓸 때 여기를 만약에 안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에 대해서 명확한 거 할 때 여기를 덮어쓰기 하거나 정상적인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데 메모리에서 임의의 코드를 덮어쓰는 걸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불러요. 이게 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냉탕하고 열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몸집이 크니까 차가운 물이 일로 넘치겠죠. 그래서 이걸 덮어 쓰는 이런 이게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의 유명한 그림인데, 자, 이렇게 메모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SQL 인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SQL 문을 실용해서 지금 들어가 가지고 패스워드를 지금 다 빼내는 그림을 하고 있거든요. 패스워드를 바꾼다거나 자기가 들어가서 관리자인 척 한다거나 이런 걸 일컬어서 SQL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디렉토리 트래버설, 디렉토리 접근 공격하면 아마 구글링 하시면 찾기 힘드실 거고요. 디렉토리 트래버설이라고 하는데 웹 서버상의 오류나 중요 파일의 위치 오류를 이용해서 변조 유출하는 공격을 이제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게 뭐 정보 처리 기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흔히 나올 수 있는 또 공격의 이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였습니다. 자, TCP 프로토콜에 대한 거. TCP 프로토콜은 어디에 있어요? 전송 계층에 있죠. 엔드 투 엔드에 신뢰성 있는 걸 담당하는, 얘 말고 또 UDP도 있었었죠. 약간 신뢰성이 부족한 거리가 먼 것.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걸 비트라고 하고, 여기서 앞에 데이터 링크, 우리가 흔히 하는 랜이라고 하는, 여기서 일하는 프로토콜은 또 뭐가 있었죠? ARP, RARP 이런 애들이 있었었죠. 여기서 일하는 필요한 장비가 스위치가 있죠. 집에 다 스위치 있으시죠? 여기서 필요한 장비는 라우터고, 여기서 쓰는 프로토콜이 IP, ICMP, 그리고 설명은 안 드렸지만 IGMP 같은 애들이 있고, 트랜스포트 계층의 TCP, UDP. 자, 각각의 오류 체크는 다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걸 우리가 이름이 생긴 모양이 다르니까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보통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얘를 떼서 간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패킷이라고 부르고, 또 요걸 뗀 거를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건데, 요 세그먼트가 TCP 데이터에 TCP 헤더를 붙인 요걸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거는 뭐 패킷에서 나오는 정보에다가 TCP만이 쓸 수 있는 정보, 뭐 포트 번호 이런 거 쓸 때 TCP를 쓰고, 여기에 IP 헤더를 붙이면 우리가 얘를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를 때 보통 헤더의 크기는 너무 크면 안 돼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TCP 헤더의 모양이에요. 자, 시퀀스 넘버, 여기 포트 번호가 들어가죠. 이제 TCP에 포트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TCP는 신뢰성 있는 연결 지향성 서비스입니다. UDP는 신뢰성은 없어요. 기본 크기는 20에서 60이에요. 그 스트림 정송 기능 있고,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는 모든 계층마다 다 합니다. 순서 제어는 TCP의 특징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자, 먼 것은 크기가 이렇습니다. 파이썬의 변수 작성은 모든 언어에 똑같아요. 첫 자리에 숫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문자, 대문자, 숫자 밑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는 다릅니다. sum하고 sum하고는 같지 않아요. 이거 공백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while 같은 거를 내가 변수를 줄 수가 없어요. while은 우리가 쓰는 반복문에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이 뭔지 볼까요? 자, 문제 보기 전에 배치 프로그램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화번호가 하루에도 많이 변화가 있겠죠. 전화번호가 뭐 상호가 새로운 번호가 생기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뭐 없어지는 번호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그럴 때마다 만약에 뭐 내 핸드폰이나 뭐 어디 서버나 변경 하나가 있을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고 고친다면 모래시계가 뜨겠죠. 자, 지연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12시부터 뭐 2시까지 매일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다. 그러면 좀 효율적이겠죠. 사람들이 덜 사용하는 시간에 이렇게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 그걸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 시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자동화
뭐 여러분들 가끔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검입니다. 뭐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시죠? 이제 백업 받는 경우도 있고. 필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당연히 자동화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동작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잘 읽어보시면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안정성은 언제 생겼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는 설치된다. 무결성의 개념은 뭐였죠? 결점이 없는 거예요. 실행되기 전이나 후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무결성이죠. 자, 다음과 같은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푸셔도 됩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응집도 유형은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 이 문제도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 힘드시면 요 안에 있는 문제를 다 주고 풀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응집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응집도는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죠? 낮은 응집도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라면이라는 걸 하는데 라면 만드는 준비하고 라면을 끓이고 먹고 설거지를 해. 이게 한꺼번에 다 있는 이런 게 낮은 응집도예요. 이렇게 각각이 프리페어하고 요리하고 먹고 씻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높은 응집도입니다. 자, 이게 훨씬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응집도를 판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1, 2회차일 때 그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논 시절은 교수님의 기능이 컸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응집도가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 네, 순차적으로 할 때. 자, 이건 절차적 응집도입니다.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IP 버전 6는 뭐였죠? 자, 이거는 IP 버전 4가 주소 부족이 나서 128비트 주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16진수를 쓰고 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IP 버전 4는 뭐해서 8비트 4개라 32비트를 씁니다. 이동성, 인증성, 플로우 레이블 써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다시 문제를 보면 틀린 거는 32비트. 이건 바로 IP 버전 4죠. 보안도 좋고 멀티미디어 당연히 많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1, 2회 때 그 문제 나왔었죠. 그 64kB의 정해진 크기로 패킷을 만드는 건 IP 버전 4의 특징이었었어요. 자, 다음 자바 프로그램 중 조건에 대한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 얘를 사망 조건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망 조건은 뭐냐면 이게 물어보고 얘가 맞으면 참일 땐 이걸 수행하고 얘가 거짓일 땐 이걸 수행하라. 이게 바로 사망 조건이죠. 자, 그러면 7하고 9가 있을 때 얘가 크면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으면 7이 9보다 작으면 이걸 수행하고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i가 j보다 크냐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i가 j보다 크냐.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요. 그러면 참이면 얘를 수행해야 되니까 얘를 수행해야 되겠죠. 거짓이면 얘를 수행해야 되겠죠. 답은 얘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에서 처음에 끝에 3글자와 합치는 문제. 이걸 받아서 얘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의 준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들어가면 인덱스가 0, 1, 2, 3, 4가 되고 개수와 상관없이 맨 마지막은 -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린트 인사하면 안녕하세요가 찍힐 거고요. 인사 2를 출력하면 얘가 출력돼서 하가 출력될 거예요. 그 다음에 0을 출력하면 안이 출력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볼까요? -1이면 무조건 마지막에 있는 애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3은 -1, -1 거꾸로 가니까 -3이니까 하가 나오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2 콜론 5가 되는 거죠. 2 콜론 5는 2부터 시작해서 5 전까지. 5는 절대 안 나와요.
5보다 적으니까 2부터 4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2부터 2, 3, 4 어디까지? 5 바로 전까지 4까지 나오니까 하세요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는 안 나와요. 마이너스 2 바로 앞까지, 즉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전이니까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까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바로 전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안녕, 하까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뒤에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인사 찍고 만약에 땡땡 2라고 찍으면 2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시작은 없지만 얘는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끝은 안 나오니까 요게 전까지니까 안녕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래요. 그리고 뒤에가 없죠. 그럼 끝까지 가는 건데 여기 콜론 있고 뒤에 이거 붙으면 마이너스 1은 방향이 거꾸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시작점은 있지만 끝은 없을 땐 끝까지 가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헬로 월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기 최종 출력값이 HELRLD죠. 이거와 이렇게 나오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작은 0, 3을 쓰건 아니면 귀찮으면 스트링 땡땡 3을 쓰건 똑같겠죠. 거기다 뒤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게 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가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끝까지 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더하면 HELRLD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은 안 나오고 마이너스 2까지만 나와서 RL만 나오고 끝납니다. 자, 2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효과적인 모듈 설계를 위한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모듈은 이건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준 문제입니다. 다 상식적이에요. 결합도는 약한 게 좋은 거죠. 커플링은 약하게 하면 독립성이 향상된다. 복잡도와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시킨다. 모듈의 기능 일치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야 한다. 제한적이면 안 되겠죠. 자, HRN 방식은 지금 매회 나오고 있거든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을 때 처리되는 작업 순서, 입력값을 이렇게 줬어요. HRN이 뭐였어요? 1~2회차 때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짧은 일을 먼저 하라고 줬었을 때 무제한으로 실행 시간이 길어져서 기하 현상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애부터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냐면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나누기 서비스 시간을 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개념은 우선순위가 높은 걸 주자. 기하 현상을 보완한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지금 5시간과 20 이렇게 해서 인풋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대기 시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시간을 나누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40, 20 더해서 20 나눠주고. 자, 이렇게 나눠주면 제일 큰 값이 우선순위가 1,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돼서 답은 D, B, C,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D, B, C, A. 그래서 내용도 푸는 것도 스케줄링은 다 한번 숙지하시면 이런 문제는 놓치시지 않을 거예요. 자, 77번은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운영체제, CPU 이런 모든 걸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입출력 장치, 메모리 장치, 뭐 자원, 스케줄링 이런 게 운영체제가 하는 거죠.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이건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고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우리가 매일 쓰는 윈도우가 있죠.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자,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입니다. 안드로이드 다 운영체제죠. 자, 다음 메모리 기법 중 월스트 핏을 해당하는 것. 월스트 핏. 자, 월스트 핏이 뭔지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12KB, 10KB, 9KB가 들어와요. 퍼스트 핏은
먼저 들어오는 거. 지금 여기서 12kB는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럼 여기 들어가. 그럼 무조건 부여. 자, 10kB, 그 다음에 10kB가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오는 거 무조건 부여. 그 다음에 세 번째 9kB는 얘 못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겠네요. 무조건 부여. 자, 이게 바로 퍼스트 핏이죠. 자, 그 다음에 베스트 핏은 뭐예요? 정확하게 메모리한테 딱 맞는 걸 고르는 거죠. 12kB가 들어오면 여기 들어가지만 안 가고 여기는 단편화가 8이고 여긴 6이니까 더 낫네요. 하지만 계속 가죠. 결국은 얘를 찾아서 여기다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kB가 오면 딱 맞는 데 들어가고 잡3도 여기에 맞지만 안 들어가고 딱 맞는 데 들어가는 게 바로 베스트 핏이 되는 거죠. 월스트 핏은 뭐예요? 이렇게 쓰고 남은 공간이 단편화가 발생하면 재사용이 어려워서 아예 가장 많은 공간이 남는 월스트한 경우에 넣는 거죠. 12k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넣어서 8kB를 남기고 10kB는 가장 많은 단편화가 가장 큰 8kB 남기고 9kB는 여기다 넣습니다. 이 바로 월스트 핏이죠. 자, 다시 문제에서 얘는 속도와 메모리에 각각 좋습니다. 월스트 핏은 실제 사용하기엔 별로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10kB가 월스트 핏이니까 공간이 제일 많이 남는 데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2 남고 얘는 0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6이라 답이 얘일 것 같지만 얘는 사용 중이죠, 지금.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찍으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79번. 어떤 모듈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제어 신호, 여기만 봐도 답이 다 있네. 통신하는 경우이며 제어 신호가 이동하는 상위 모듈에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문제 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서 자유 과목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배쉬 쉘 스크립트에서 born again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어문이 아닌 것은, 이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코딩을 좀 해보신 분은 충분히 그냥 쉘 스크립트를 안 써보셨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배쉬 쉘에서는 if 문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스 문장, 스위치 케이스가 아니라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복문이 for문이 있고 while문이 있고 이거 until과 select도 있는데 일부러 안 낸 거 보면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문제를 풀라고 한 것 같아요. until은 while문은 요 조건이 참인 동안 하는 거잖아요. until은 조건이 참이 아닌 동안 했다가 조건이 맞으면 벗어나는 그런 조건문이에요. 자, select는 입력, 선택, 반복을 케이스문까지 마치 합친 것 같은 그런 제어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for문, while문, until, select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문이 아닌 건 repeat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3회차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